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경제는 참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올스톱됐다라고 하는데 실업수당 청구 사상 최대고요.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업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늘까요? 네, 미국의 3월 고용 통계를 보면은 예, 70만 명이 감소를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경제적 쇼크는 아직까지는 빙산의 일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의 감염자는 31만 명이 넘고요. 사망자도 8천을 좀 웃도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이라는 열차에 급브레이크가 걸려 있고요. 또 경제도 멈춰진 상황이 당분간 계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용이 경기 조절의 그 밸브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비교해 보면은 5월에는 1933년 대공황 때 실업률이 25%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노동자 1억 6,500만 명 중에서 소매나 호텔, 오락, 식당 업종 같은 경우에는 3,300만 명인데요. 전체 20%를 차지하는데 이들 중에 5명 중에 2명은 아무래도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고요. 또 외식 업계 같은 경우에도 최대 700만 명 정도가 3개월 안에 실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바가 6월 말에는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더라도 미국의 실업률은 최악의 경우 42%, 또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32% 차지하는데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GDP에서 한 20조 달러 정도가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세계 경제에도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닌 상황이 2분기 중에는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GDP 성장률도 그런 상황인데 안 좋잖아요, 지금. 자세한 상황 어떻습니까? 네, 2분기 미국의 성장률 전망이 U자나 L자형이 아니든 I자형이라는 데는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동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인데요. 연준 내 메파인 세인트루이스 연준 브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경제 대책이 없었다면은 2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환산으로 50%, 실업률은 30%에 달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마이너스 34%까지 떨어지겠지만, 2분기부터는 조금씩 이제 회복이 돼서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6.2% 정도 달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고요. 미국 외 예상국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성장률은 연율 환산으로 마이너스 28% 이상 떨어지고요. 실업률은 1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3분기부터 경제 활동이 빠르게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정부가 납세 연기 조치라든지 기업 자금 조달 지원과 같은 제4차 경기 부양책이 내려진다면 아무래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아무래도 성장세가 좀 제동이 걸리면서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은 참조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경제 기관마다 예측이 지금 다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나빠질 것이다, 좋아질 거라고 예측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게 지금 공통점인데 진짜 이렇게 더 계속 나빠질까요? 네, 실업률이 어느 선까지 증가할지, 또 예. 과연 의료 붕괴가 일어날지, 그리고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언제가 바닥이 될지에 따라서는 예측치가 전혀 달라지고 있는데요. 스티글라츠 컬럼비아 대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가게나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할 것으로 보면서 결국에는 금융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상황이고요. 로버트 하버드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피해를 지금 입고 있기 때문에 정책 총동원령이 내려지더라도 3분기에는 V자형 반등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마크 잔디 무디스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마이너스 25%를 성장률이 기록하고요. 3분기에는 15%로 V자형 반등이 일어나더라도
4분기부터는 다시 둔화되는 소위 말해서 나이키 로고형 형태 성장 패턴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 하반기에는 느리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도 같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모두 1, 2주 내에 그 감염자가 피크에 도달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뤄진다면 앞으로도 비관론자들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행정부의 어마어마한 지금 재정 정책 그리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BDI 지수나 구리, 금 가격 바닥 찍고 상승세 보이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행하잖아요. 경기 회복 신호로 받아들이기 조금 이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지금 뭐 전 세계가 공히 재정 정책을 꺼내들고 있고요. 대규모 금융 완화로 인해서 14억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지금 시작 버튼이 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장 그 가동률이 90% 정도 들어왔는데요. 뭐 생산성이 빠르게 따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자동차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금이나 구리 그리고 원유나 철광석, 석탄 이런 쪽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발틱 해운 운임지수 같은 BDI 같은 경우에는 뭐 탄광의 카나리아로 불리고 있는데요. 뭐 경제에서는 아무래도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뭐 구리나 원유의 최대 소비국이 중국이었다는 점, 철광석과 석탄의 최종 하역지가 중국이라는 점에서는 중국 경제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면서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3월달 500선을 바닥으로 지난주에는 624까지 반등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뭐 전 세계적으로 곡물 수요가 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곡물과 관련된 중국 그리고 또 아시아존의 수요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BDI 같이 원자재 수송과 관련된 영향 끼치는 지표들 같은 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중국 점유율이 50%다라고요. 석유는 13% 정도 달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중국이 지금은 방역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장 가동률이 이제 좀 더 올라가고 생산성 회복이 좀 더 빨라진다면 뭐 구리나 석유, BDI 가격 상승세는 3분기까지도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세계 경제, 특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중국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중국 쪽도 지금 괜찮아지고 있다, 뭐 바닥 쳤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기조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회복 추세로 어느 정도 좀 돌아섰다고 봐도 됩니까? 네, 올해 뭐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달에 한 1.5% 전후인데요. 뭐 1분기는 아무래도 마이너스 12% 전후로 이제 둔화되겠지만 2분기부터는 마이너스 1% 전후,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는 6%, 4분기는 한 7% 정도 이제 안정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2억 명의 실업자가 지금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는 성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경기 자극 정책을 계속 꺼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뭐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52까지 올라온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행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상 높이면서 뭐 인프라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뭐 특별 채권 발행이라든지 뭐 대규모 감세 그리고 자동차 교체나 스마트 가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들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뭐 중국 경제가 좀 좋아진다면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뭐 중국의 발전용 석탄 소비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미세먼지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점은 중국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로 여기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면 지금 도쿄가 곧 제2의 우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이나 우한처럼 지금 번질 것이다라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게 번지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들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일본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368명 정도가 늘어날 정도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도쿄 같은 경우가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뭐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본의 사회적 특수성 때문에 위험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직장 문화가 재택 근무를 상당히 기피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뭐 혼다나 도요다, 닛산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직원들한테 요청을 했지만 아무래도 스마트워치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해 보면은 평소보다 한 9% 정도 감소했을 뿐 계속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뉴욕 같은 경우에는 46%, 파리 63%, 런던이 62% 정도 이동이 줄었던 거에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밀폐되고 밀접한 직장 환경까지 겸해지면서 도쿄시에서 근무하는 20대에서 40대 감염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 일주일간 3.4배 정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일본인들조차도 과로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뭐 통근 열차, 직장 내 바이러스가 증폭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못하게 앞으로 한 1, 2주 정도 급락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 지금 비상시국 선언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금 대책을 풀어내놓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오늘부터 보도를 내놓고 예. 있는데요.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도쿄, 오사카에서 비상 사태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긴급 경제 대책 방안도 제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뭐 규모는 리먼 쇼크 때인 56조엔을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5가지와 관련해서 긴급 경제 대책이 발표되는데요. 방역이라든지 의료 시스템 정비 쪽, 그리고 고용 유지라든지 비즈니스 연속성,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인 뒤에 V자형 경기 회복이 가능하도록 경제 지원을 해주고요. 공급망이 훼손되지 않게 경제 구조 구축이라든지 예비비 확보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이같이 긴급하게 내놓는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본의 2분기 산업 생산이 4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올해 일본 경제는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JP 모건이 대표적으로 낙관론자에 속하는데요. 마이너스 3.1 정도, 그리고 다이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뭐 중립적으로 마이너스 3.9%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비관론자들 같은 경우는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4천억 엔 지원 정책, 그리고 가계 생활 지원으로 인해서 한 가구당 30만 엔씩, 그러니까 340만 원 정도 현금을 주는 그 정책도 있고요. 또한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의 90%까지 보조를 주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은 대부분 생산형이고요. 가장 중요한 소비세율을 현재 10%에서 제로까지 낮춰줘야 되겠지만 정책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감소 대책으로 일본은 한 가구당 보니까 30만 엔을 지급한다 하는데 이게 모두 지급하는 겁니까? 네,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2월과 3월 사이에 수입이 감소했다는 증빙을 자진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50% 이상 크게 감소해야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돈이 줄어들고 카드를 대신 쓰는 캐시리스 사회가 아닙니다. 현금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 사회이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증빙서를 제출하기 매우 힘든 구조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서류를 제출하려 그러면은 회사라든지 계약 업체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 속에서 굴욕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에서는 5,800만 가구 중에서 실제로 받는 사람은 거의 없는 일본인들 스스로도 째째한 정책이라고 했고요. 첫 마스크 두매 배포처럼 상생맥이다. 그리고 아베노미스 실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 구조가 우리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빙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서 받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지금 도쿄 봉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도시 그것도 수도를 봉쇄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지 감히 예측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라고 예측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태풍 전야와 같은 예. 분위기인데요. 현재 도쿄나 오사카 그리고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 확산이라고 하는 오버슈트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최소 2주 동안은 도시를 봉쇄시켜야 된다는 게 일본 내 언론들의 주류 분위기인데요. 만약에 도쿄 하나만 봉쇄가 되면 경제 규모가 104조엔, 일본 전체 GDP의 19% 정도 되고요. 도쿄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일본 실질 GDP의 33% 정도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택근무, 외출 규제까지 하게 된다면 2분기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한 10% 정도 감소하게 되고요. 연율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17% 정도 축소가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일본 2위 도시인 오사카 경제권까지 봉쇄가 된다면은 오사카만 하더라도 일본 GDP 13%이기 때문에 일본 GDP의 한 45% 정도는 날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 경제는 상상 이상의 경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과 관련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일본의 GDP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상 이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국제유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등을 또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달러 선까지 WTI가 내려왔다가 지금 뭐 한 10달러 가까이 올라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제자리로 좀 찾아가는 게 지금 보이는 겁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윗을 통해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 생산을 하루 1,000만 배럴 정도 감산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때문에 국제 유가는 즉각 2일과 3일 날에는 사상 최대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현재는 그 4% 넘게 오전장에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회담이 연기된 것은 산유국 간의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 협조 감산 체제 종료가 서로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유가 폭락의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쪽이 밀리는 쪽이 더 많은 생산량을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이익과 관련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국가별 감산 할당량을 놓고서 다른 그 산유국 간의 대립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가 하락이 계속이 된다면은 제일 오일 기업이 지난주에 한 곳이 파산했는데 연쇄적 그 디폴트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쉘 오일 기업들이 설비를 담보로 해서 발행한 1조 달러가 넘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죠. ABS 같은 경우에도 신용 경색에 걸릴 수 있고요. 레버리지 론 그리고 대출 담보부 증권인 CLO까지 파생 금융 상품이 모두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제 에너지 기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50억 명 이상이 도시 봉쇄로 이동이 지금 제약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석유 수요는 당분간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루 2천만 배럴 정도이기 때문에 1,000만 배럴 정도가 감소한다고 해서 수급 불균형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요. 미국이 비축률을 50만 배럴 정도 계속 비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 발의 피기 때문에 수급 환경은 이래나 저래나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당분간 국제 유가는 널뛰기 모습을 보이면서 20달러에서 30달러 선상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국제유가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